예, 잘 주셨죠? 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챕터 13 챕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5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그랬는데요. 사회보장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정의는 소셜 세큐리티라고 해서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이런 것들의 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안전망은 넓은 의미로 질병이나 노령이나 실업이나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거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것을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사회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1997년도에 구제금융시대로 들어간 이후 이 구제금융시대라는 게 이제 IMF예요. IMF라는 기금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외화가 하나 더 없어져 버려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 IMF라는 기금을 구제를 받아서 다시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후에 나타난 용어로 그동안 사회에 사용해온 그 사회 보장이라든가 사회 복지 이런 말을 대신해서 이제 사회 부조다. 그리고 이 사회 부조는 사회 안전망이다. 소셜 세이프티 네트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지금은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보험은요, 사회 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만든 사회 경제 제도를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일반 개인 사보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질병이나 사망, 또 노령, 실업, 기타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보험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교재 455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회보험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소득보장, 그 다음에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나뉩니다. 다시 소득보장은 산재보험과 연금보험과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이렇게 이제 또 나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에는 소득보장을 의료보장으로 나뉘는데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을 보장해 주죠. 그 다음에 의료보장은 의료보호 혜택을 줍니다. 의료보호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있고 아동복지 서비스가 있고 또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있고 부녀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네 가지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사회보험은 좀 전에 살펴봤어요. 사회 정책을 위해서 사회 경제제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는 보험기술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와는 상이한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호에 의하면은 공공부조라 하면 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래에는 이제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공공부조는 결국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저한 수준에 그쳐야 되고 이를 국가 최저 또는 사회 최저 원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사회 서비스인데요. 사회 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다든가 낙오된다든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그런 불특정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구체적으로 빈곤과 질병 그리고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3D라고 하는데 destitution 빈곤이에요. 그 다음에 disease 질병 그 다음에 delinquency라고 해갖고 비행 이렇게 우리가 3D로 표시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 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 서비스 대상자를 회복하고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이는 개별적 집단적 보호 또는 처치를 향하는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호에는 사회 서비스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의료비,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런 분야 등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도 해주고 재활도 해주고 돌봄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시설을 또 이용하게 해주고 또 역량을 개발해주고 사회 참여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바로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불 제도를 보면은 행위별 수가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리포 서비스인데 이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전에 수가를 고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CBC라는 검사를 해요. CBC는 뭐죠? 혈액학적 검사잖아요.
혈액학 검사를 이제 CBC, 아, 이 CBC 검사를 하는데 CBC에는 뭐 화이트 브라드셀 WBC, 그다음에 RBC, 백혈구, 뭐 프레트리트, 뭐 이렇게 이제 그 혈구들이 있는데 요 혈구 하나하나 검사할 때마다 요 단가가 있습니다. 요거 뭐 400원, 요거 5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건수별로 금액을 얼마 받아라. 이게 고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시를 해주고 의료인이 행한 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진료비 총액을 지불해주는 방법이다. 즉 동일한 질병이라도 의료인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행위별로 고시되어 있는 수가를 진료 행위 내용대로 합산해 갖고 병원은 보험공단이나 정부에 청구를 하고, 청구를 받은 보험공단이나 정부는 그 행위의 타당성이나 수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를 하죠. 이거 제대로 신청을 한 건가? 뭐 과잉 진료한 건 없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보험 심사 평가원이라고 있는데 그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해당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대표적인 지불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 수가제입니다. 케이스 페이먼트 시스템인데요. 질병별로 이거는 단일 수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질병별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다.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 검사 한 건에 대해서 수가가 뭐 2만 원이다. 이렇게 건별로 질병별 건별로 적용을 한다. 이 방식인데 이거는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1983년 이후에 적용한 그런 DRGS 방식이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방법은 의사에 의해서 이제 병명이 진단이 되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전에 고시된 수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행위량과는 무관하고 병명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불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과잉 진료 행위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의사들로 하여금 과소 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해서 서비스의 질이나 환자의 만족도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우려가 된다. 반면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두제라고 있어요. 의료인이 맡고 있는 일정 지역의 그 주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의료인 측에 이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사람 수대로 한다 이런 뜻이죠. 머리도 짜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그래서 인두제는 그 기본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1차 보건 의료의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진료비 지불을 보면은 뭐 총액 계약책도 있고 또 일당 진료비 제도도 있고 예산 할당제 이런 그 지불 제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의를 보면은 건강보험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연한 질병이라든가 또 부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고객의 진료비가 소비되어서 가게에 파탄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갑자기 암에 생겨가지고 그 암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뭐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암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원리에 의거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기금화했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특성을 보면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로 정해놨어요. 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에는 국민 상호 간 위험 부담을 통해서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자 하는 그런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시켰을 경우에는 보험 재정이 파탄이 되죠.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 위험한 사람들만 있는데 이 자금이 금방 바닥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담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는 부과를 한다. 그래서 사보험은 그 급여의 내용이나 위험의 정도나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데요. 사회보험 방식인 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해갖고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라든가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 되는지, 수입이 얼마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보험료를 냈으면 이 보험급여에 의해서 균등한 수혜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 수준과 계약 기간 내용에 따라서 차등급여를 받죠. 내가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많이 타고 적게 냈으면 적게 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보험이에요. 그러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 수준이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요. 보험료를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그런 걸 떠나서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아지고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 적어지고, 그러나 보험급여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 납부에 대해서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이나 이런 걸은 장기적인 거죠.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연금보험과 달리 이 건강보험은 1년 단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예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계산해서 지급 조건이라든가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 기간과는 상관이 없이 지급 기간이 단기라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은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NHI라고 표시를 하는데 National Health Insurance 해가지고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해서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의료 보장을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창시를 해서 비스마르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 체계는 민간 자율기구, 조합이나 금고 이런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해서 의료의 그 사유화를 전제로 해갖고 의료 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 그런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해요. 이 사회보험 방식은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또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이라고 또 이제 NHS인데요. 국가보건 서비스 NH 방식은 국민의 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다가 재원을 마련해 갖고, 조세라는 건 이제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 주는 이런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 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 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그런 제도다라고 해서 영국이나 스웨덴,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민간보험 방식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또 볼게요. 일반 민간기관이나 민간기구에서 운영하는 보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민간보험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생명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이런 등등 민간보험 방식은 사회정책적 차원의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구분에 포함되는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제외가 되는 그런 거죠. 민간보험 방식이니까. 요건 이제 주로 국가 능력이 부족한 나라, 국가에서 이 재원이 없어서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나라나 민간 보험기구가 매우 발달한 나라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건강보험제도의 그 법적 근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예. 그리고 헌법 제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이라고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규정했어요.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건강보험 제도는 또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그런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법을 또 제정을 해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건강 보험 제도의 이제 연역이라든가 또 건강보험의 주요 기능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이게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다음 주에 강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온라인 강의 경청하시고 수강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